그녀는 불임인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내몰린 그날, 시어머니가 건넸던 서류 속 비밀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5년이 지난 오늘, 그녀는 아들의 병원 침대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애원에 남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한 여자의 집착과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의 집요한 음모, 그 계략에 넘어간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수연은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약국 봉투에 든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인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남편 최현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 최명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수연은 약국 봉투를 가방에 넣고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돌아오셨어요? 여행은 어떠셨어요? 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방에서 서류 좀 가져와 줄래? 수연은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한 장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최현우라는 이름 아래 불임증, 그 중에서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결혼 전이었어요. 충격에 가득 찬 수연이 거실로 돌아오자 명자는 그녀의 가방에서 꺼낸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현우가 불임인데. 수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명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에서 살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남의 새끼로 우리 집 재산까지 탐내냐? 그 순간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한 장의 사진을 수연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으로 보이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수연이 외쳤지만 현우는 이미 명자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아이도 지워. 현우의 말에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집안 계집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내 잘못이야. 수연은 자신과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집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 한수연은 단칸방에서 5살배기 아들 최진우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수연은 잠든 진우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잠결에 중얼거리자 수연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자, 우리 진우. 엄마 일 다녀오면 맛있는 거 사올게. 아침 8시 두 곳의 아파트 청소를 마친 수연은 진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이미 깨어나 혼자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립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민준이네는 아빠랑 같이 사는데. 수연의 발걸음이 멈칫했어요. 이 질문은 늘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많이 사랑하잖아. 엄마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될 거야. 한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에서는 최현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명자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오늘 다연이 부모님과 점심 약속 있는 거 잊지 않았지?
다연이는 명문가 출신의 우리 집안에 딱 어울리는 신부감이야. 현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진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오늘 진우가 좀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가족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아빠가 없어라고 말하면서요.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실 한쪽에 앉아 있는 진우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해서 진우를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진우에게 과자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든 진우의 곁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우리 아들을 본다면 진우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명자와 정다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다연은 명자에게 공손히 미소 지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히 챙겨야 돼.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올해 가장 화제가 될 거예요.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어요. 그녀가 5년 전부터 한수연을 감시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뭐라고? 아직도 그 애를 키우고 있다고? 전화를 끊자 다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 전화였어. 하지만 다연은 명자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아이를 데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한수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분명 현우를 닮았습니다. 명자는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수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구나, 수연아. 수연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연은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키우는 애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데리고 우리한테 돈 요구하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방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수연은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명자가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내 말 명심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한다면 그 아이까지 고통받게 될 거야.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정다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자를 미행했던 것입니다. 다연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다연은 명자를 만나 추궁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에게는 전처가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아이까지.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현우에게는 이전에 짧은 결혼이 있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바람을 피웠고 현우는 이혼했어. 아이는 현우의 아이가 아니야. 다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훼손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명자는 다연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냉혹함을 발견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처리할게. 다음 날 다연은 수연의 고시원을 찾아가 두꺼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멀리 떠나세요.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연은 분노로 떨며 봉투를 수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돈이나 받고 꺼지라고. 수연은 고개를 들어 다연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여름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몸은 적고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고시원 방 안에서 한수연은 열이 오른 진우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이틀 전부터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오늘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작은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가슴이 아파요. 진우가 힘겹게 말했을 때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진우를 담요로 감싸 안고 근처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진우를 진료 침대로 옮겼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폐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진우군은 혈액형이 RH 음성형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이죠. 지금 수혈이 필요한데 병원에 그 혈액형 재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혈액형은 맞지 않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의 혈액형을 아시나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현우, 그의 혈액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위태로워요. 지금 산소 호흡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진우를 맡기고 택시를 잡았어요.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빗속을 뚫고 저택에 도착한 수연은 오랫동안 살았던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최현우 씨를 만나야 합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가정부는 수연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기다리세요. 잠시 후 현우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수연아, 여기는 왜? 현우 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라니?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최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명자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수연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당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희생시키지 마세요. 명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경비원을 불러 이 여자를 내쫓아. 현우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내였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리고 싶다. 수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갑자기 수연은 현우의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욕실에서 현우의 칫솔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진우가 현우의 아들임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붙잡아 저택 밖으로 끌어냈어요. 빗속에 내던져진 수연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옷은 흙탕물로 더럽혀졌지만 가방 속 칫솔은 무사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박진이 그녀의 대학 시절 친구였고 현재는 유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진이야, 나 수연이야.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수연은 진이의 연구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진이는 여전히 수연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녀의 상황을 들은 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글쎄, 보통은 2주 정도 걸리지만 내가 빠르게 처리해 볼게.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진이가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연아, 결과가 나왔어.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친자 확률이 99%야. 진우는 확실히 현우 씨 아들이야.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는 현우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수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은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현우는 제단 앞에 서 있었고 정다연은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현우. 수연의 외침에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우가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수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명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명자는 수연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렸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현우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명자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순간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충격 속에서도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연이 들고 있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당신 아들이에요, 현우 씨. 당신 집에서 가져온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이 결과가 증명해요. 수연은 서류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친자 확률 99%라는 숫자는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그건 모두 거짓이야. 그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결혼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후 현우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우가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명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그는 명자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과 책장을 뒤지던 중 현우는 우연히 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불임이라는 진단서가 사실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명자는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불임 진단서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최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이건.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왜 저를 불임이라고 속이셨어요? 왜 수연이와 제 사이를 갈라놓으셨어요? 명자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애가 아니라고. 현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겨우 돈 때문에 내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명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여자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굳게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는 수연과 진우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서일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 변호사님, 제가 최근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거짓 의료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 때문에 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사적으로 어머님을 고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권과 가족 내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일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회사내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이틀 후 서일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사들 앞에서 명자의 비윤리적 행위와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경론 끝에 명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현우에게 정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언론에는 서일그룹 창업주 부인, 아들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명자의 부도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사회적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저택에서 모든 권력을 상실한 채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정다연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찾아가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현우 씨, 난 몰랐어. 어머님이 이런 짓을 한 줄 정말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정다연은 현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뒤에는 분노와 질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어.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끝이야. 정다연은 갑자기 눈물로 번진 화장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했다고. 현우는 더욱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곁에 내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정다연은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퇴원했고 현우는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아들과 만났습니다. 초면이었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현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진우의 순수한 질문에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진우야. 내가 내 아빠야.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명자의 영향력이 무너진 후 현우는 수연과 진우를 위한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수연은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고맙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물질적인 것보다 진우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과 시간이에요. 수연의 말에 현우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진우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부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진우를 데리고 놀이공원과 영화관에 가며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빠, 이거 같이 해요. 진우가 처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부른 날 현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그런 현우와 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진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현우와 함께 연을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우는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이제는 널 꼭 지켜줄게.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현우의 목을 안았습니다. 저도 아빠가 좋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이제는 정말로 편하게 웃어도 돼. 물살을 따라 흐르는 햇살처럼 그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